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불자 공직자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지난 28일자로 3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홍 위원장과의 인터뷰 세 번째 순서를 보내드립니다.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이 행정심판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네.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사실 판사 출신이십니다, 그죠? 네. 판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으로서 그 판사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네. 어떤 철학이 있으시죠?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법 이론을 많이 알고 예. 막 있으면은 거기에 매몰되면 사실관계 정확하게 보질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이 사건의 이 사실을 적용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판례가 있었고 법인은 이런 게 맞다 이러고 그냥 판결을 해버리면 당사자 실제로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단이나 선입관을 그렇습니다. 갖지 않고 예.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보는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항상 그 열려 있었군요, 판사 할 때. 네. 늘 열려 있는 우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그 역동적이라고도 하는데 네. 갈등과 대립, 마찰,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이 네. 성장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우리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갈등이 아주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어떤 시대라도 갈등과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갈등이 분출되고 표출돼서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것은 일단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갈등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일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민주주의가 지금 정착이 되고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누구나 자아 실현 내지는 그 자기의 그 행복 추구 여기에 충실하고 자기의 그 이익 추구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전혀 흠이 안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리낌 없이 또 부끄럼 없이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하려고 하는 정말 욕망에 충실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문화가 자꾸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을 쫓아서 가다 보면 욕망이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제를 해야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나와 남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욕망을 추구하면 상대방이 그만큼 욕구가 고통을 받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이 모습이 그래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돼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욕망의 계절에 욕망의 시대에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좀 제일 해결책이 아닌가 쉽지 싶습니다. 않습니다. 예, 계속 이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네. 이 고향이 경북 예천이시군요. 네. 예천 출신이신데 네. 우리 예의 고장 예천. 네. 불교와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는 불교와 인연이 깊죠. 깊은데 제가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 따라서 인근에 있는 절에 예천 용문사입니다만은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계기라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가 저는 아마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10대 때지만은 한순간 세상이 이제 좀 달라 보이면서 이 모든 게 가치관이 이제 다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 내지 불법이 이제 온 생활 속에 그냥 젖어 들어왔달까. 그래서 사실은 한때는 또 다른 길을 가볼까 결단을 한번 내려볼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속세 아직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좀 저도 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오로지 저 자신의 좀 침잠해서 저 자신을 한번 자아를 성찰하는 그걸로 삶의 마지막은 그렇게 살까 싶습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수행
이런 것이 공직자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 뭐 이게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사실 가장 요약을 하면 중도 사상과 연기설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흔히들 얘기하지만 부처님이 모든 생명체가 다 존귀하고 예.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자비심이랄까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 예. 내지는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자타를 구분하지 않는 예. 이런 가없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공직 생활에서도 늘 이 갈등의 당사자들, 주체들에 대해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예. 이 사람이 뭔가 또 이 사람도 예. 소중한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원만하게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수차하고 그게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의 그 실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불교계에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불교 포럼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제가불자들이 그 사회 각 분야에서 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면서 불교의 영향력을 좀 많이 좀 넓히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평소에 그 활동하시면서 그런 그 생활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네. 네. 이제 불자들이 결국은 그 사회에 활동하면서 네. 그 또 활동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네. 불자로서 또 불법이 또 전파될 수 있도록 네. 또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너와 나 이 자타가 구분이 없는 사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조금의 자기 주장이나 이것을 좀 줄이고 상대방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화합해 갈 수 있는 원흉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불자의 그 본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마치신 다음에 네. 뭐 어떤 다시 법조계를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예. 제가 이제 기본적인 활동은 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 변론 그건 활동도 하셔야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그거 말고 국민들이나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불교를 위해서라도 무슨 할 일이 있다면 예. 그 제에게 주어진다면 뭐 적극 마다하지 않고 험한 일이라도 좀 할까 싶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을까 좀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험해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뭐 젊은이들이 좀 편한 일만 추구한다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은데 부위원장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얘기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